자, 민다. 민석이 어서 와. 자, 조건의 부정. 자, 조건의 부정이 있어요. 조건의 부정. 조건의 부정은 말 그대로 그 조건을 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조건이 어제 뭐라고 그랬죠? 참이다. 거짓이다. 이걸 확실히 몰라. 즉, 미지수, 변수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러한 문자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건에 맞는, 그 조건에 합당한 원소들, 그 조건에 맞는 애들끼리 모아놨어. 그런 애들의 모임이야. 걔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건이 있어요. 조건, x가 0 이상, 4 이하인 자연수,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조건에 맞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x값 있잖아요. x값. 이건 x값들에 모였어. x값들. 0 이상 4 이하인 자연수. 누가 있어? 1, 2, 3, 4.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집합을 우리는 조건에 대한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집합.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변수들의 모임, 그게 진리집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런 조건을 또 부정할 수도 있어요. 진리집합, 나를 뺀 나머지, 그게 여집합일 거 아니에요. 여집합이 존재하듯이 이 조건도 그런 여집합의 개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게 부정입니다. 조건의 부정은 집합에서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부정이란 얘기는 낫이란 얘기야? 아니다. 그래서 조건이 P가 있습니다. 조건 P의 부정은 어떻게 표현해? 물결무늬 P. 그리고 얘는 어떻게 읽어?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여러 가지의 조건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조건 중에서 이런 조건이 있어. x가 2보다 크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 그럼 이것에 이러한 조건에서의 부정은, 이 조건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x는 2보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것이고 작거나 같다. 등호도 포함이 됩니다. 얘가 부정이 됩니다. 다시 쓰면, 표로 나타내면 조건 부정. 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 부정 x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이런 조건만 있냐? 아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런 애들은 이런 조건은 부정을 어떻게 나타낼까? 자, 오늘은 이거 연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낼까? 자, 옆으로 가면요. 자, 집합에서 P 교집합 Q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조건제시법에서는 이놈의 원소가 X가 있는데 이 X는 집합 P에도 속하고, 그리고 X가 집합 Q에도 속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혹시 잘라집니까? 잘리네. 에이. 자, 그 부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조건에서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반대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그리고란 말과 또는 그리고란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A와 B 교집합. 교집합의 개념에 그리고가 나와요. 조건제시법에서 A 집합이랑 B 집합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조건제시법 쓰면 어떻게 돼요? 원소가 X인데 X는 집합 A에 속하고 그리고 X는 집합 B에 속한다. 이렇게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라는 얘기야. 합집합. 왜 합집합은 뭐였어? 합집합은 원소가 조건제시법이면 X는 A에 속한다. 또는 X는 B에 속한다. 요거.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또는은 언제 써? 합집합에서 또는을 쓴다는 얘기야. 합집합에서 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조건, 부등식의 조건으로 들어오면 x는 마이너스 2 이상 x는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에 그리고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그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정을 그리고가 있으니까 또는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야. 그럼 또는 있으면 그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 예를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 얘는 어떻게 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이란 말이 들어가지. 작거나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을 어떻게 하냐? 위의 조건은, 이 조건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 이 말에 그리고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 작다. 이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그리고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사이에도 뭐가 들어가? 또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의 부정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8보다 부정,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안에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고 그리고 8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의 의미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다 부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한 것은 그거 설명해 주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와 또는 그거에 대한 부정. 결론적으로 내리면 이거죠. 집합 P와 Q의 합집합입니다. 자, 이놈의 부정은 얘의 부정,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집합으로 가면 이거의 부정,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 집합 P의 부정은 P의 여집합, Q의 부정은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으로 가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P 교집합 Q 이거의 부정은 이 말의 결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P와 Q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의 부정은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의 부정이 합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이 또 나오죠. 그래서 P와 Q의 합집합의 부정은
이 뜻이 뭐야? P와 Q 합집합의 부정. P와 Q 합집합의 부정은 이거의 부정이니까 P 여집합, Q 여집합,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 그랬더니 드모르간의 법칙이 또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집합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명제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집합의 부정은 여집합입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 그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 이게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벤 다이어그램.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건에 대해서 부정, 그 조건에 그리고와 또는이 들어갔을 때 부정 어떻게 나타내는지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61페이지. 자, 61페이지에 보면은,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조건 P, 조건이 두 개 나옵니다. 두 조건 P하고 Q 나옵니다. 자, 조건이, P라는 조건이 있어요. P라는 조건이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란 말이 나왔고요. Q라는 조건은, 그 조건은 X가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두 개 나옵니다. P조건과 Q조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1번 납P, 2번 납P 또는 Q, 3번 뭐예요? P 그리고 not Q 이거야. 자, 진리집합으로 나타내졌으니까 not P는 결론 뭘 얘기하는 겁니까?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not P 또는 Q는 얘는 뭐겠어? P의 여집합이랑 집합 Q의 또는 합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또 얘는 P 그리고 not Q는 집합 P와 Q의 여집합에 그리고 교집합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집합의 표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야 되겠죠? 진리집합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P,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얘가 되네.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즉 not P는 이거를 뺀 나머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겠어? 얘가 X는 1보다 크고 그리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부정이니까 not P는 바로 여기서 쓸게요. 그럼 X는 1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부정.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럼 P의 여집합이랑 Q의 합집합. 얘를 나타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 집합이면은 집합 표시를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조건 P하고 조건 P가 부등식으로 나타내 있단 말이에요. 부등식. 이 조건을 보니까. 근데 이 부등식의 조건에서 뭐 차라리 X가 뭐 정수다, 뭐 자연수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주면, 이런 또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면 원소를 구하기 쉬운데, 이 자체만 본다면은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는 2.5도 있을 수 있고 3.9도 가능하고 뭐 1.87523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 자체가 부등식이니까 답도 부등식으로, 진리집합이지만 그게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이제 계속 본다면 P 여집합이랑 Q 또는 합집합이야. 그럼 얘를 쉽게 풀려면 수직선상에 나타냅니다. 수직선상에 나타냅니다. 자, P의 여집합이 이거였어요.
x가 1보다 이게 크기가 아니네? 작다네요. 미안해요. 어이, 쏘리.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4보다 크다. 이게 P의 여집합이야. Q는 X가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공통돼요. 합집합이니까 뭐겠어? 이 전체 다. 합집합. 전체 다. 그래서 얘는 X는 3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은요. 자, P와 낫Q의 교집합이야. 자, 낫Q는 안 구했네. 낫Q 여기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낫Q는 X는 3보다 작고 또는이니까 그리고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낫Q가 됩니다. 그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P, X는 1 이상 4 이하 1 초과네. 1초과 4 이하 이게 P고요. 낫Q는 3 이상 5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3 이상 5 이하. 그러면 이거에 그리고니까 겹치는 부분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X는 3 이상 4 이하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또는 그리고 어떤 조건 P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또 진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분히 보면 돼요. 가끔 이제 부동호 방향 가지고 헷갈릴 때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해주면 문제 푸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기겠습니다. 62페이지 갈게요.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명제에 여기 대우까지 할 겁니다. 여기 대우. 여기까지 한번 정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62페이지. 방금 문제 한번 풀어볼까? 나가기 전에? 거기 한번 풀어볼게요. 미안해요. 60페이지, 여기 말고 61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76번. 61페이지에 76번, 75, 76 두 개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75, 76번 두 개만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76번) 한번 풀어볼까요? 76번. 자, 다음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주조건 P하고 Q가 있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이 X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얘기하고요. Q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4 이상 이렇게 조건을 적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거일 때 P 그리고 not Q, P 그리고 not Q의 진리 집합은 뭐냐? 얘를 물었어. 즉 진리 집합을 물었으니까 조건이 라지 P, 라지 Q 이러한 집합이고 not Q니까 Q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얘를 물어본 거야. 예, P와 not Q의 P와 Q 여집합의 교집합을 물어봤어. 우와! 그럼 이건 또 뭐랑 똑같아? 잘 보니까 P 차집합 Q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네. P에서 Q를 빼네. 우와,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P에서 Q를 빼네. P 굳이 not Q를 구하지 말고 Q 여집합을 구하지 말고 P에서 Q를 빼면 뺀다는 얘기는 공통인 부분을 빼는 거잖아요. 교집합 부분. P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게 P예요. Q는 마이너스 1 이하 4 이상 이거잖아요. 그럼 P에서 Q를 빼면 어디가 빠져? 이 부분이 빠지겠네. 이 부분. 이 부분 빠지면 남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만큼이 남겠죠. 이만큼이 남아서 집합 P는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왜? 마이너스 1도 빠지니까. 이렇게 진리집합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차집합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 헷갈려요. 그러면 여집합 구해요. not Q를 구해요. not Q. not Q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부정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또는의 부정 그리고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 4보다 작다. 수직선 상에 다시 나타내면 마이너스 2 요게 P not Q는 마이너스 1 4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 이하이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더 안전하게 하는 건 사실 이게 제일 안전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 여집합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 구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저는 그냥 P에서 Q를 한번 빼볼까? 차집합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잘난 체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했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잘 풀었을 거라고 보고 바로 62페이지 명제로 가겠습니다. 명제가 아니라 명제 P이면 Q 이렇게 얘를 어떻게 읽냐면 얘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P이면 Q이다. 무슨 말이냐면 P만 본다면 P라는 조건, Q만 본다면 Q라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걔를 가지고 참인 명제 또는 거짓인 명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걔가 명제가 됐을 때 표시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낸다는 얘기야. P가 화살표 Q, P가 Q로 간다는 얘기겠죠. P가 Q로 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 P라는 조건이 가정이면 그럼 얘는 누구겠어? 가정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가정? 패밀리? 아니겠지. 미안해.
가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론이 있겠죠? 결론. 가정이 있으면 결론. 가정이라는 조건이 결론이라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전체가 참이면 참이 명제, 거짓이면 거짓이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명제 안에 두 개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조건이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4이다. 그거 있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얘가 조건 p입니다. p라는 조건은 x는 1이라는 얘기야. 그럼 뒤에 있는 얘가 조건 q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은 4이다. 요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4이다.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럼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요 말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맞네! 그럼 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조건으로 명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명제가 참이 된다면 어떠한 성질이 있냐? 그거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진리집합. 자, P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면, 자,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라지 P일 것이고,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라지 Q라는 걸 좀 전에 배웠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면,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P가 집합 Q에 포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은 Q가 바깥쪽, 안쪽에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Q가 바깥쪽, 안쪽에 P.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거짓이야. 이 명제가 거짓이면 P가 Q에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제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거기 62페이지 나오네요. 자, 예를 들면 명제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이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조건 P가 즉 가정이 되는 거죠. 얘는 12의 약수. 얘가 가정이 되는 거야. 그럼 Q는 결론이 되겠죠. 6의 약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얘가 참이 되냐고. 참이 되려면 이 명제가 참이면 집합 P가 Q에 포함이 돼. 이런 상태가 되면 참이 됩니다. 참이 되는데, 자,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12의 약수가 1, 2, 3, 4, 6, 12. Q에 대한 진리집합은 1, 2, 3, 6입니다.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돼요? Q가 P에 포함이 돼요? 진리집합을 보니까 P가 Q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Q가 P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얘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Q이면 P이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란 얘기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명제.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을 통해서 포함 관계를 가지고서 참이다, 거짓이다,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63조. 명제 P, Q의 거짓, 참. 이거를 구분해 봅니다. 자, 판별을 하시오.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자, 2번에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다. 이거이면,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다. 얘가 P이면 Q이다. 가정 결론이야. 그럼 P의 진리집합은 x값이 두 개 나오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인수분해 되잖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값은 1이랑 2란 얘기예요. q는 이 전체야. 그럼 집합 P가 집합 Q에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니까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포함 관계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3번 같은 경우는 자, x, y가 무리수야.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거야. 그런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진리 집합 P, 집합 Q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집합 P가 누구다, 집합 Q가 누구다 해서 이거를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집합으로 원소들을 나타내기가 좀 애매해. 그럼 이때는 참이냐 거짓이냐 따질 때 뭘 구하냐면 발레라는 게 있습니다. 반례라고 해야 돼요. 뭐냐? 발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시란 얘기야. 예시. 누구 반대되는 예시. 즉 참이 아닌 거에 증거를 찾으라는 얘기지. 얘가 왜 거짓이야? 증거를 대봐. 그게 반례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인 이유를 설명을 해줘. 예를 들어서 참인 이유보다는 반대인 이유가 더 많겠죠. 반대의 이유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집합으로 못 나타내면 반례를 찾아라. 반례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럼 다 참이라는 얘기예요. 자, xy가 무리수야. 근데 x랑 y랑 더하면 무리수다.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고 y가 루트 3이야. 둘 다 무리수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당연히 무리수죠? 무리수구나. 이러니까 참이잖아. 그랬더니 야, 말도 안 돼. 다현이가 얘기합니다. 야,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야. 다현이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 그럼 둘 다 무리수죠? 그리고 x랑 y를 더했더니 얼마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0이 돼버리네? 0은 뭐예요?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래서 얘는 꼭 무리수라고 말할 수 없구나. 거짓이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반례예요. 그래서 다현이가 반례를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거짓. 자, 이번 단원에서는 집합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반례를 들어서 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반례를 구하라. 4번 문제도 그겁니다. 왜 이게 성립하지 않은지,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자, 해볼 거고요. 자, 5번 갑니다. 5번, 6번 한꺼번에 풀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5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와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그렇다면, 자, not P이면 Q이다. not P이면 Q이다. 이거가 참일 때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 자, 얘가 참이래요. 얘가 참이란 얘기는 not P, P의 여집합, Q. 이게 P의 여집합이 Q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 나왔습니다. 전체 집합이 U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전체 집합이 있고 집합 Q가 있고 Q 안에 P의 여집합, 얘가 P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P의 여집합을 뺀 나머지가 다 P란 얘기예요. 그러면 P하고 Q가 일부는 겹치네. 자, 항상 옳은 것 1번, P가 Q에 포함이 된다? 안 되겠죠. 2번, Q가 P에 포함이 된다? 이것도 안 되겠죠.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 3번,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일부가 생기죠. 자, 4번, P와 Q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다. 이거는 참이 되겠죠. Q, P를 뺀 여기 남은 P 여집합을 뺀 나머지가 P. 합치면 전체 집합. 오, 참이다. 5번, P와 Q가 같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명제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나타내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면 문제 푸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65쪽으로 갑니다. 자, 65쪽에 자, P 다음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는 와, 이 1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언제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뭐 부등식, 연립부등식,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1학기 과정에서 했던 연립부등식에서의 무슨 특수한 조건에서 뭐 A의 범위 구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1번을 가면 1번만 해볼게요. 두 조건. 자, 조건 P와 Q가 있습니다. 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아. 그리고 조건 Q는 X가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 4 이하네. 작거나 같대. 이거 있다. 여기에서 P이면 Q가 참이 되래요. P이면 Q이다. 이게 참일 때. 그때 A의 범위는 참일 때 A의 범위는 얼마냐? 즉 P면 Q이다. 요게 참이래요. 요게 참이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집합 P가 집합 Q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서,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서 수직선상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Q가 더 크니까 P를 먼저 쓰면 P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에 A 플러스 1 있고 크다, 작다, 포함이 안 되죠. 본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게 P입니다. Q는 이게 P고요. Q는 Q가 더 커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2A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바깥쪽에 4가 있고 다 포함이 되네. 자신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Q.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서 수직선상이 나타냈어요. 요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성립하려면 A 플러스는 이 부분만 본다면 A 플러스 1이 항상 4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안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본다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A의 범위가 정해졌어. 그런데 잠깐 하고 멈췄어. 왜? 그랬더니 만약에 A 플러스 1이 4라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성립할까요? 잠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경진이가 그렇다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라면 이거 성립할까요? 또 궁금하게 또 물어봤단 말이야. 이것도 따지라는 얘기죠. 여기서 요 부분, 이 부분 당연한 얘기예요. 밑에 두 개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1이 4라면 얘가 4래. 얘가 4라는 얘기는 결론은 요 P가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요렇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다시 따로 그려야 되나? 따로 그려볼게요. 이 부분만 따로 그려볼게요. 이 부분만. 그러면 이런 관계. 4 여기가 Q고요. 또 4 P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포함관계.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야? Q가 이 부분만 보면 Q가 P 안에 들어가는 거야?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야? P는 4보다는 짜고 4가 들어가면 안 돼. Q는 4부터 작아. 당연히 Q가 더 큰 거 아니에요? Q가 더 커진다. Q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P가 Q에 포함이 되는 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오른쪽, 이쪽 범위. 요걸 가지고서 서로 똑같다고 했어. 요거가, 요렇게 될 때. 요거 가지고 하면. 자,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2A가 2라면, 그러면,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 이상. 요게 Q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가 P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이면 Q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큰 애들이고 P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이고 P가 Q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 얘도 성립하네. 결론은 둘이 합쳐져서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 A 플러스 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양쪽에 마이너스 2 나누면 A 1 마이너스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둘이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A는 1 이상 3 이하 요게 A의 범위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따져주는 거 우리 언제 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왔어. 중2 때부터. 중2 때부터 이렇게 문제 풀어가지고 A의 범위 구하는 거. 부등식에서. 그리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부등식 수학에서도 요거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X가 A는 1 이상 3 이하 이렇게 해서 성립한다는 거. 다 할 수 있겠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게 중2 때 이게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 그런데 고1 때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때 했으면 지금은 쉽게 풀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안 했으면 지금도 어려워.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워. 그럼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 느낌에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 그리고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80%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시험에 나와도 걱정이 없지. 나올까봐 벌벌 질 게 아니라 나와라. 할 수 있다. 제발 나와라. 하고 싶다. 풀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64페이지, 63, 64, 65페이지에 거기 문제를 확인 체크를 풀게요.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7문제를 풀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저장을 해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알아. 올리면 문제 푸는 시간에서는 문제는 이게 영상이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걸 다시 볼 때 돌아가는 그 문제 풀 때 영상이 뭐 설명 안 하는 그 시간에는 계속 그냥 똑같은 화면으로 계속 플레이 되겠지? 거기 건너뛰면 되니까. 건너뛰어서 다시 들으면 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0분이니까요.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15분? 한번 해볼게요. 65페이지까지 15분, 32분이구나. 32분이니까 15분이면 47분까지. 47분까지 한번 풀겠습니다. 푸세요.
자, 그러면 다 풀었죠? 다 풀었습니까? 자, 다 풀었으면 이따가 좀 질문 좀 받을게요. 끝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6페이지 이번에는 명제인데 좀 특별해. 모든 이나 어떤 이거를 포함한 명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해드립니다. 모든이란 말은 all이야, all. 어떤은 일부에, 그러니까 some이 되겠죠? 모든. 이게 그냥 이 자체 모든과 어떤, 즉 all과 some 이거 가지고만 얘기하면 all이랑 이것만 보면 문제될 건 없는데 문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 그 앞에서 항등식 할까? 항등식. 모든 x값에 대하여. 이게 뭐야? 모든 x값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x값에 대하여 또 임의의 x값에 대하여 이게 다 어떤 의미겠어?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같은 의미.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x값 존재하는 다 어떤 것. 이 어떤 x값은 뭐겠어? 뭐 다현이가 고른, 민석이가 고른, 은결이가 고른, 그리고 정진이가 고른 수가 서로 달라. 어떤 거를 골랐어. 그거에 대해서 임의의 x값, 임의로 일부러 정했어. 그걸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 이 뜻은 뭐냐면 모든 x값이라는 거랑 동일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언제 배웠어요? 항등식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항등식.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약간의 헷갈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배운 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면 거기 66쪽의 예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모든 실수 x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립합니까? x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밖에 없어. 모든 실수. 이건 성립 안 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얘는 거짓이다. 이런 거 잘 따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항등식 얘기는 일부러 해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어떤 같이 해석하면 어떨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심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쓴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염두하고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2번입니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과 어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 모든 x에 대하여 명제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상이다. 이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의 부정이니까 어떤 x로 가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하여 이것이 아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명제의 부정은 얘가 됩니다.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정은 이거. 그럼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이거는 뭐겠어? 성립하겠죠.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0 이상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왜? 얘가 뭐예요?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제곱이 되니까 0 이상의 값이 나와. 이거는 참이네. 그럼 어떤 x를 넣었어? 이거의 부정은 어떤 x를 넣었어? 어떤 x를 넣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대.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 참의 부정은 거짓. 여기까지는 성립합니다. 아무튼 얘는 거짓이라는 거고. 자, 모든 어떤. 자, 재밌어. 자, 그러면 67쪽에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7번. 자, 7번. 전체 집합이 존재합니다.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원소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소 X는 전체 집합에 속한다. X의 후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얘네들 5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지? 자, 여기에서 참인 명제는 보기에서 참인 명제는 뭘까? 1번 기억. 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 2x-1이 5이다. 기억. 니은 어떤 x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쓸게요. 문제는 디귿. 자, 어떤 x제곱이 크다. x 플러스 2보다. 자, 리을은 자,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이다. 자, 참인 거. 누가 참이에요? 자, 모든 x면 누구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요거 5개를 얘기하는 거야. 이 5개 여기 다 들어가면 성립하냐 이거지. 이거 부등식 먼저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얘가? 2x가 6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아. 모든 x값이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참. 여기 있는 5개 x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봤자 무조건 5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어떤 x 5개 중에 하나라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x가 2보다 크대. 얘는 풀면 어떻게 되겠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2보다 큰 애들이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이 있어? 없어. x가 2보다 큰 애들이 있어? 없어. 해당되는 애들이 없어. 디귿은요.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크대요. 자,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x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x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하나 있네. 어떤 x? 일부가 존재하네. 2보다 큰 애들은 없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한 명이 존재하네.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참이 되는 거죠. 리을은 모든 x, 저 x값 여기다 다 집어넣어. 절대값 x하고 x 똑같냐? x가 마이너스 2면 절대값은 2인데 다르잖아. 어떤은 되지만 모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은 즉 기억 디귿이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할 거 마지막입니다. 자, 68쪽까지 하고서 오늘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68쪽. 명제의 역, 대우. 명제의 역과 대우. 자, 이거 있습니다. 자, 어떠한 명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참이 명제가 있고 거짓이 명제가 있으니까. 거짓이 명제는 명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가정, 결론이 있어. 그럼 이 명제에 역이 존재합니다. 역은 바꾼다는 얘기야. 누굴 바꿔? 가정이 결론이 되고 결론이 가정이 되는. 즉, 이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명제에서 가정 결론이 바뀌면 그게 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우는 명제의 대우라는 게 있어. 명제의 대우는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야. 그 얘는 누구냐면 이 명제의 역의 부정, 이 명제의 역을 구한다면 이 역의 부정이 명제의 대우가 됩니다. 역의 부정? 역의 역, 대우. 역의 부정이 뭐야?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입니다. 어떠한 명제가 있어요?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대우는 그 역을 부정하는 거야. 즉, 명제의 대우는 가정과 결론, 즉 역을 한 다음에 부정하는 거. not Q이면 not P이다. 예를 들어, P면 Q에 R이면 S다. R이면 S다. 이거 영제는, 이거 역은, 이게 명제가 R이면 S인데 이거의 역은 S이면 R이다. 이 명제의 대우는 not S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R이면 S다. S가 아니면 R도 아니다. 맞잖아. R이면 S래. R이면 S래. 근데 S가 아니면 R도 아니다. 그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뭐가 또 나오냐면, 그럼 명제가 참이면, 역은 몰라.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근데 대우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여기서 했잖아. R이 S래. 이게 대우. 그럼 S가 아니면 R도 아니야. 그럼 얘가 거짓이면, 얘는 몰라. 따져봐야 돼. 대우. 당연히 거짓이 되는 겁니다. 명제가 참이야? 그럼 이거의 대우도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야? 이거의 대우도 거짓이에요. S가 R이야. 이게 참이야. 그럼 저절로 not R은 not S이다. 얘도 참이 됩니다. 누구? 이거의 대우 명제. 참이 됩니다. 오늘 할 건 여기까지예요. 명제, 참, 명제, 역, 대우. 이러다 보니까 명제가 섞여. 명제와 명제가 섞여. 즉, P이면 Q야. 근데 Q이면 R이야. 얘가 참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참이야. 그리고 Q이면 R, 얘도 참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섞이겠죠. 합쳐지겠죠. P이면 Q이다. 그런데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 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단 논법. 이걸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거기 나오네. 69쪽 가운데. 명제 3개. 예를 들면 세 조건. P는 소크라테스다. Q는 인간이다.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런 거. 이런 3단 논법 많이 하지 않았어? 이런 말장난 많이 하잖아. 학교. 갑자기 떠오르는 거 많은데? 3단 논법.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옛날에 되게 많았었는데? 재밌는 거. 떠올라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겁니다. 자, 오늘 한 거. 마지막이에요. 명제의 역과 대우. 명제가 참이면, 역은 뭔지 몰라. 대우는 무조건 참. 여기 누구냐? 명제에서 가정 결론이 바뀐 거고, 대우는 그 역, 한 것을 부정한 거. 그게 대우예요. 그리고 3단 논법. P가 Q고 Q가 R이면 P는 R이다.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3단 논법.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3단 논법. 할 거 되게 많은데 갑자기 떠오르질 않네. 재밌는 거 되게 많았는데. 자, 그러면 문제 좀 몇 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70쪽에 보면 8번. 70쪽에 8번 있습니다. 넘버 8. 8번에 보면, 자, 15분까지 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8번에 보면, 역,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을 하래요. 자, 2번만 할게요. 2번. XY가 2가 아니다이면, 이거이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 이거래요. 이거이다. 이게 명제야. 그럼 이거의 역은? 여기 부분이 내가 좀 싫어했어. 왜냐면 귀찮아. 왜? 칸은 좁아. 근데 말을 막 써야 돼. 모든 애들이 다 싫어할 거야. 많이 쓰는 거. 자, 이거의 역은 가정, 결론. 여기네. 가정, 결론. 자리 바꿔. 그래서 역은 X가 1이 아니다. 또는 X가 2가 아니다이면 XY는 2가 아니다. 이게 여기고요. 대우는 이거의 부정이겠죠. 그럼 X는 1, X가 1이고 또는 그리고 X가 2이면 XY는 2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X가 1이고 X가 2야. 그러면 XY는 2다. 대우가 참 아니에요? 대우 참이잖아요. 거꾸로 가면 돼. 그럼 대우가 참이면 당연히 누가? 명제도 참이 됩니다. 따라가는 거야 그냥. 대우 참, 명제 참. 자, 그러면 역은 뭘까? X가 1이 아니야. X가 1이 아니고 X가 2가 아니야. 이거 X야? 이거 Y로 가야지. 쏘리. 이거 Y로 가야지. 뭐야. 이렇게 가야지. 쏘리. X가 1이 아니고 Y도 2가 아니야. 또는이란 얘기는 X가 1이 아닌데 Y가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X가 1인데 Y가 2가 아닐 수도 있고, XY 둘 다 X도 1도 아니고 Y도 1도 아니란 얘기야. 그럼 XY는 2가 아니다. 이건 참여의 거짓이에요. 어떤 경우 있어? 둘 다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반례가 생겨요. X가 1이 아니에요. 그럼 X를 2분의 1로 놓을게요. Y가 2가 아니에요. 그럼 Y를 4로 놓을게요. 그럼 XY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4. 원래 2가 되네. 2가 아니다. 거짓이네. 반례 찾아주네. 요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즉, 하지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 명제 무조건 참이다. 오히려 이건 좀 접근이 좀 쉬울 겁니다.
자, 이런 거 말장난하기 좀 어려워요. 귀찮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 옆에 여기 좀 70페이지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옆에 9번 문제 갑니다. 9번.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명제.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이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X는 Y네. 잠깐만. Y는 1보다 크다. 이 명제가 참이래요. 이 명제가 참일 때 A의 최대값 자, 이 명제가 참이래. 그러면 좀 애매해. 이 상태는 좀 A 못 잡잖아요. 그럼 이거 대우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의 대우 명제는. 그럼 대우 명제는 이거의 부정이면 이거의 부정일 거 아니에요. X가 A보다 크고의 부정은 X가 A 이하이다. 즉 X가 A 이하 그리고 Y가 1 이하 B가 2면 X 플러스 Y는 3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 우와, 그럼 훨씬 쉽지 않아요? 당연히 X의 값은 뭐겠어? 둘이 더해서 3보다 작아야 돼. Y가 1이 최고야. 그럼 A는 얼마가 되겠어? X는 얼마가 되겠어? A의 최대값 따라서 A는 2. 최대값 2가 나오는 거야. 이 자체로는 뭔지 모르겠어. 대우로 가니까 접근이 쉬워져. 오, 대우 명제 이렇게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단 문법. 자, 3단 문법에서는 저는 많이 좀 기뻐했어요. 재밌었어. 왜? 명제를 확 줄여버리니까. 명제가 확 주니까. 자, 10번. 자, 3단 문법. PQR이 있습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그리고 not R이면 not Q이다. 이것이 모두 참이래요. 참일 때 다음 보기에서 항상 참인 걸 고르래요. 항상 참인 걸. 자, 기억. P이면 R이다. 니은 not R이면 not P이다. 디귿 not P이면 not R이다. 리을 not Q이면 not P이다. 미음 Q이면 not R이다. 그 5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인 걸 찾으래요. 그러면 얘도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명제가 참이니까 당연히 또 모두 참이겠어.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얘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대우 명제가 또 뭐 있어? Q이면 R이다. 요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참인 애들이 요거 참이야. 있어?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리을 참. Q이면 R이다. 있어요? Q이면 R이다. 없네. 근데 재밌는 게 있어. 3단 문법이 시작돼.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래서 P는 R이다. P이면 R이다. 얘도 참이 돼요. 기억 참. 이해가죠? 자, not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not R이면 not P이다. 즉 얘가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이 not R이면 not P이다. 얘도 참.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3단 문법. 그래서 참인 애들은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나옵니다. 좀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그 연결이 알았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아셨죠? 자, 지금 자, 오늘 명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일은 3시에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좀 일부러 좀 땡겼습니다.
그리고 몰라.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 주에 개학을 할지. 지금 뭐 오늘 또 화서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견이 돼가지고 또 한간에 들리는 것은 또 휴교를 또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몰라. 하도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4월 6일날 개학한다는 얘기도 있고. 도네. 빨리 저는 등원해서 여러분 보면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힘드니까. 자, 일단 내일은 3시에 만날 건데, 그때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요거까지 해서 명제 증명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할 겁니다.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는 제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일단 좀 헷갈리면 다시 한번 녹화된 방송을 보고서 그 부분 찾아가지고 오늘 한 거 중에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